민주당 기동민 의원,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경계 실패다, 답답하다. 서른 의원,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게 만들어야 한다.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 나는 경계선 뚫리면 죽는다는 각오로 근무했었다. 무소속 윤상현 의원, 양말 구멍도 이렇게 자주 안 뚫릴 것이다. 정말 여야 의원들 굉장히 아프게 그렇게 군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여기다가 더 드러난 정황이 있습니다. 이 군에서는 폐쇄로 TV에 사실은 이 사람이 찍힌 사실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오전 4시 20분경에 이제 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 우리 측으로 들어온 사실 등등이 여러 차례 포착이 됐는데 2시간이 넘어서야 진돗개 하나, 대침투 경계령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발령했고 그러고 난 뒤 1시간쯤 지나서야 이 사람을 검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정도쯤 되면 여러 가지 좀 문제가 많은 게 아닌가 싶은데 하나하나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초동 대응은 실패했네요, 교수님. 네, 발견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네. 모든 지역을 다 감시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발견을 했으면 즉각 조치가 이루어지는 게 너무 네. 당연합니다. 영상을 확인하고도 2시간 뒤에 진돗개 하나, 그러니까 무장공비나 간첩이 들어왔을 때 발령하는 게 진돗개 하나인데 네. 이거를 갖다가 2시간 뒤에 발령을 한다. 그 다음에 발령하고 나서 발견 때까지 1시간 넘게 걸렸어요. 그것도 민통선 근처에 낙엽이 쌓여 있는 데서 자고 있는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자, 이 정도면 이건 기강회의뿐만이 아니라 네. 이거는 초동 대응 자체가 없는 거랑 마찬가지 아니냐. 도대체 군이 왜 있냐. 이런 질타를 받아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이번이야말로 우리가 지난 12년도에 노크 기승 때도 놀랐는데 그거 못지않은 국민들에게 충격을 준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장비에 인지가 됐음에도 그것조차 알아차리지 못하고 한참 뒤에야 이제 사람들이 찾아 나선 그런 모양새인데 이 최전방 경계 실패 소식 지난해에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여름쯤에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강화도 인근 철책에서 탈북민이 이 철책 배수로를 이용해 다시 월북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군 당국 당시에 다시 한번 이 배수로 다 점검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강화도에서 배수로 문제가 생겼을 때 국민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배수로를 통해서도 남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구나. 아무런 통제가 없구나를 그때 국민들은 알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군이 부랴부랴 배수로 전체 점검을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특히 접경 지역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는 CCTV가 바로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 주변에 전체를 다 포괄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하고 철조망도 만들어서 하겠다고 해서 국민들을 믿었죠. 근데 이번에도 그 배수로 뚫렸어요. 네. 군 당국의 해명이 더 기가 막힙니다. 지난해 강화도 그 사건 이후에 배수로 다 점검했는데 이번에 뚫리고 거기만 제대로 점검을 못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런 군 당국을 믿고 국민들이 하루 어떻게 피해 살 수 있을지 저는 정말 믿기 어렵고요. 더 큰 문제는 앞서 박찬환 교수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군 장비에 포착이 됐습니다. 됐으면은 군에서는 당연한 그 포착 이후에 매뉴얼이 이른바 다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잡히지 않았으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걸 다 포착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나 포착이 됐다고 얘기하면 바로 다 매뉴얼로 들어가는 것이 정상인 것이고 특히 이 고성 이쪽에는 사람들도 많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금방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네. 포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2시간 뒤에 또 하고 난 다음에도 어디 있는지도 찾아다니는 이런 모습이라고 얘기하면은 2012년에 이른바 노크 기순하고 별로 다를 게 없는 것이거든요. 서른 의원이 적절하게 얘기한 것 같아요. 이 문제는 군 책임자에 대해서 말 그대로 일벌백계의 아주 엄청난 책임을 묻지 않으면 군 기관 말이 안 됩니다. 이 사단에 근무하는 장병들 이번에 그 문제로 대대적으로 이번에 다 징계를 받았다. 그리고 군 장교들도 그 시절에 뭘 했는지 매뉴얼이 왜 작동이 안 됐는지를 점검해가지고 일벌백계로 응징을 하면은 좀 나아질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너무 속망망입니다. 이번 기회만큼은 서른 의원 말대로 책임질 사람 책임지게 만드는 것이 저는 관건이라고 봅니다. 네. 여당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대목이고 책임질 사람 분명히 책임져야 되고 왜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는지 이 부분도 다시 한번 따져야지만 한다는 부분은 분명히 좀 강조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이제 군 당국은 어떻게 이 사람이 넘어오게 됐는지 또한 어떻게 우리 군 경계가 허물어지게 됐는지 지금 하나하나 따져묻고 있는 중인데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내용으로는 이 북한 남성
동해를 헤엄쳐서 넘어온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지금 날씨가 얼마나 춥습니까? 뭐 수온이 8도 정도라고 하는데 이 8도 온도의 물속을 잠수복, 뭐 오리발을 착용했습니다만 6시간 동안 헤엄쳐서 내려왔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들, 어민들 이거 좀 어려운데 말도 안 되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대목은 좀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자칫 내용을 잘 모르고 이런저런 의혹을 제기해서는 진실을 밝히는데 오히려 네. 장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굉장히 춥습니다. 집에 있는 수돗물도 찬물로 세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추운 겨울에 바다에는 바람도 불고요. 또 파도도 치고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 길을 무려 몇 시간입니까? 6시간 정도 수영을 해서 내려왔다. 이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 그것도 수온이 8도 정도라 얘기하면은 2~3시간 정도가 한계라 그럽니다. 네. 자, 그래서 어떻게 넘어왔을까? 참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인데, 물론 이제, 이 나름대로 잠수복 같은 그런, 옷을 입고 안에다가,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체온이 쉽게 노출되지 않는 옷을 입었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도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은 다른 말을 하는 것인지, 아직은 우리가 가늠하기 쉽지 않습니다만은, 아무튼 중요한 거는 헤엄쳐서 차가운 바다를 6시간 겨울에 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간다. 그게 납득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지금 군 당국이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렵지 않게 나온다고 보고 이거를 군 당국이 속일 이유는 없다고 봐요. 네. 이거를 속일 이유가 없기 때문에 과연 우리 국민의 상식에 어떻게 넘어왔는지는 굉장히 저는 신중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고 다만 하나는 우리가 이 슈트라고 얘기하는 이 잠수복 자체가 잠수복을 입지 않았을 때는 6시간 전혀 불가능하죠. 입었을 경우에는 아직 우리가 모릅니다. 그죠? 이거는 뭐 이런저런 전문가들 얘기가 아니라 직접 군 당국이 당사자를 조사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밝히면 되는 문제거든요. 이런 좀 소모적인 그런 의혹 제기는 좀 자제하는 것이 군 당국의 조사에도 저는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언론들이 무차별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여러 부분들 조금 자제하면서 군 당국의 발표를 기다릴 필요가 있다. 이 부분도 따끔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한편에선 사실 하지만 이제까지 군이 여러 차례 실패를 하고 좀 명확하게 그 원인을 규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이러한 지적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우리 합참과 국방부 뭐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을 할 수 없다. 지금 얘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까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그 머구리 잠수복 굳이 얘기할 필요가 있었나 싶어요. 그러니까 네. 완전하게 그걸로 6시간을 헤엄쳐서 왔다라면은 이렇게도 헤엄쳐 올 수 있구나라고 발표를 할 수 있겠는데 지금 사실은 아무리 그 안에 물론 뭐 머구리 잠수복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신장이 크게 나오고 그 안에 여러 겹의 옷을 입을 수 있는 잠수복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입고 6시간 헤엄친다라고 하는 거는 이건 특수한 훈련을 받지 않는 이상 그런 사람도 사실 쉽지가 않아요. 뭐 UDT 최고의 그런 바다에서 싸우는 사람들 군인인데 그분들 기준이 1.8km 30분 수영하는 겁니다. 그런데 민간인이 그 두꺼운 머구리 잠수복을 입고 6시간 헤엄쳤다. 그것도 저체온증에 시달릴 수 있는 이 한겨울에. 네. 사실 이거 아직 조사 안 끝났는데 이게 흘려가지고 도대체 무슨 의득이 있는 건지 제대로 조사를 하고 차라리 네. 지금 조사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중에 정확하게 발표를 하는 게 맞지 않냐 좀 그런 측에서 좀 군 당국이 당황스러우니까 발표를 한 것 같은데 이런 발표상의 문제는 지난번에 우리 공무원이 북한 해상에서 사살됐을 네. 때 그 시체 처리를 어떻게 했냐 이거를 가지고 발표를 여러 차례 수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은 내용들을 갖다가 발표하는 것이 오히려 또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 네. 좀 그런 측면에서 군이 사과할 부분 그리고 스스로 반성할 부분을 얘기하는 것과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은 부분을 얘기하고 정리되지 않은 얘기들을 흘리는 것은 저는 그거는 다 구분돼야 될 문제라고 보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군 당국이 사고의 초동 대치만 미흡한 게 아니라 사후 조처에도 지금 소위 보도 여기서도 지금 굉장히 미흡한 부분이 있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니니까요. 네. 좀 그런 점에서 군의 발표도 정제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뭐 군 당국은 이 잠수복에 대해서 아마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겠죠. 그런데 뭐 특수 목적으로 그렇게 제작이 된 잠수복이 아니라 일반 어민들이 이제 주로 사용하는 그런 형태의 일반 잠수복이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는데 이러한 것까지 사실은 아직까지 조사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저러한 사실은 면피용으로 이렇게 정보를 흘릴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의혹이 또 더 커지는 모양새이기도 하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신 대목인 것도 같습니다. 자, 여야 모두 질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야당 같은 경우에는 이번 사태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장병들의 탓이 아닐 것이다. 지금 우리의 군사 경계 대상이 누구인지를 대통령 입장을 좀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군 기강회의, 국민 불안에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 남북관계 회복에 주력하다 보니 북한에 대한 경계가 해이해진 부분, 이거 대통령 탓이다. 이렇게 정쟁으로 좀 끌어들이기 위한 시도가 아닐까, 그런 의도가 아닐까 이런 해석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 정말 이번에는 또 입장을 내야 된다고 보시는지 이런 의견이 좀 궁금하기도 한데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경계에 실패한 책임은 물론 가장 근본적인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죠. 모든 네. 책임을 지니까요. 하지만 경계에 실패한 책임까지 대통령에게 떠넘기는 것은 이거야말로 정쟁이라고 봐요. 똑같은 일이 2012년 10월 달에 있었습니다. 당시에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이었습니다. 네. 그 당시에 대통령이 사과했냐? 안 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을 질타했고 국방부에서 사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군 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이 사과해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 2012년도에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에게 군 통수권자로서 사과해야 된다고 얘기했을까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네. 이번에 왜 자꾸 22사단 지역에서 계속 이렇게 경계에 실패하는지 그리고 왜 한번 잘못됐던 사안, 그러니까 하수구를 통해서 배수구죠. 바다로 통하는 배수구를 통해서 지난번에도 귀순이 이루어졌는데 이번에도 또 이루어졌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런 부분들이 왜 국내에서 시스템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지 네. 이런 부분들이 생산적인 부분이지 2012년도 노크 귀순 당시에도 사과라는 말 안 해놓고 지금에 와서 또 대통령에게 사과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보면 정쟁화시키는 반대를 위한 반대 아니겠느냐. 좀 그런 점에서 좀 더 생산적인 네. 그런 군에 대한 비판 또 정부에 대한 질타 이런 게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